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주말 사이 미국 시장의 이 비교적 큰 폭의 하락으로 인해서 다들 많은 우려와 고민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뭐 그런 부분에서 뭐 많은 고민도 하고 뭐 시장을 준비하고 그렇게 주말 사이를 보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뭐 시장 일단은 낙폭을 조금이나마 축소하면서 또 미국 시장의 하락폭 그리고 나스닥 선물의 하락 대비해서 그나마 많이 선방을 해준 하루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오늘만 놓고 봤을 때 안심하기는 사실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시장 어찌 보면은 국내 증시 자력의 반등이 아니라 중국 시장의 반등의 힘에 의해서 국내 증시가 덩달아 낙폭을 축소하고 올라왔다라는 점에서 오늘 시장은 아무래도 미국발 악재의 중국의 힘에 의한 상승이다라고 시장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최근 중국의 스촨성 전력난 이슈가 있었는데 그 스촨성 전력난 부분이 해결되는 부분이 장중에 뉴스가 나왔죠. 스촨성의 엄청난 폭염에 의해서 가뭄이 진행이 되다가 갑작스런 또 폭우로 홍수가 발생을 하는 등 그로 인한 스촨성 일대의 전력난이 해소가 되면서 정상적으로 전력을 개시했다라는 이슈가 중국 증시를 일단은 끌어올리면서 여타 아시아 증시를 동반 상승케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적으로 파월 충격에 증시 급락을 하였고 이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은 1350원까지 올랐죠. 사실 원달러 환율이 1350원까지 올라왔다. 과거 같으면은 증시가 급락하고 또 급락해야 될 일인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외국인의 매수세에 의해서 특정 섹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높은 환율에도 불구하고 꼭 이런 부분은 사야 된다라는 강한 의지가 저는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장은 비록 많이 불안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런 매크로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시장 차별화된 모습 속에서 가는 섹터와 죽어가는 섹터가 존재한다라는 점을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하면서 가는 섹터에 집중하면서 시장을 바라본다면 지금 이 어려운 시장 이겨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파월 충격에 증시 급락 환율 1350원 미 증시 급락 대비 생각보다 많이 밀리지 않은 시장이며 일단 그래도 관망하며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내구재 매도, 친환경 원전 등 주도주 매수 일변도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의 영향에 의해서 시장이 붙어졌는데 오늘 미국 시장을 좀 봐야 알겠지만 미국 시장이 돌리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이루어지고 내일 국내 증시가 추가 하락을 한다면 오늘에 강했던 종목군들도 여지없이 차익 매물이 혹은 매도 물량이 일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지션을 갖지 않고 일단 시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를 우리는 친환경과 원전주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지수로만 놓고 보면 일단 가장 특징적인 게 상해 종합 지수가 플러스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양 시장 다 전체 개파락 출발을 했는데 빠르게 낙폭을 축소하면서 좀 올라왔고요. 원달러 환율은 1350원 힘적인 부분을 일단은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부담이나 이 높은 환율에서도 들어온다라는 게 지난번 6월 시장과 지금의 시장의 차이점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섹터 위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오늘 보면 하락 종목 수가 코스닥 1345개, 코스피 800개, 도합해서 이제 200개 종목분이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하락 마감을 하는 게 정상적일 겁니다. 비록 캔들 쪽으로는 양봉 캔들이지만 그래도 충격이 없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중 모습을 보면 개파락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좀 들어 올리는 모습도 나왔는데 정확히 10시 반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하면서 시장을 돌렸고 중국 증시의 흐름 따라서 추가적인 낙폭 없이 일단 마감이 되는 모습이라 내일장 중국 증시 그리고 여타 미 증시를 확인하고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예상보다 강한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 전주 미 증시가 완전 박살이 나버리며 3대 지수 3% 후반대 급락과 반도체 섹터 급락,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4.5% 급락 등으로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 포함 여타 아시아 증시가 생각보단 이상하게 잘 버티는 모습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4.5%가 나왔고 장전에 마이너스 1.5%면 도합 6%가 빠졌는데 국내 증시가 시가 개파락을 2%도 하지 않았다 라는 점에서 사실 저는 시가 베팅을 오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 기준에 생각을 해보면 정확히 아일랜드 갭을 맞춰서 지수가 개파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충분히 가능한 자리에서 오늘 추가 하락이 안 나오고 일단은 버텼기 때문에, 그리고 이따가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그러한 저항 구간, 즉 과거의 지지 구간으로 작용했던 자리를 오늘 돌파를 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미 증시의 하락 대비해서 굉장히 선방을 했는데 이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잘 방어를 했다, 나쁜 쪽으로 해석을 하면 오늘 팔아먹고 위에 저항을 돌파를 하지 못했다 라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차트적인 부분에서 오늘 해석을 좀 해봐야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파월의 발언은 사실 뭐 특별히 새롭다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기존 시장의 기대치인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경기 침체 우려감을 갈수록 키울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여전히 경기 침체에도 버틸 수 있는 섹터가 시장의 대안이라는 소리인데, 오늘도 그러한 섹터가 시장 대비 엄청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살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이 흘러가 버린 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지수가 빠지고 뭐 시장이 급락을 하면 같이 밀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즉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자리에서 아주 높은 구간에 낙폭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사고 싶은데. 자, 주말 러시아의 천연가스 소각과 이달 말로 예정되어 있는 유럽 가스 공급 중단 이슈가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남아있고, 이번 주 발표될 미국의 고용지표 등 확인해야 될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태조 이병원 내 섹터에서 원하는 구간에 들어올 때까지 인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런 종목군들이 좀 밀려주는지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주말 사이 나온 삼성전자의 감원 이슈 민 뉴 삼성 전략 곧 발표 등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뭔가를 캐치해야 돼요. 불필요한 투자 및 프로젝트를 줄이겠다 라는 말은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드디어 투자를 축소한다라는 이슈가 나왔다라는 거는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구재 섹터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시장의 힌트이지 않나 라는 설명이 됩니다. 즉 위의 부분에서는 비중을 확대해야 될 섹터의 근거, 아래는 줄여야 될 이유를 설명한 거고요. 시장은 주도 섹터와 당일 이슈 특징주에 의한 등락만 보일 뿐 큰 틀에서는 박스권 흐름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즉 직전 저점을 붕괴하지 않은 선에서 쓰리바닥 형태의 박스권이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한 구간까지 만약에 지수가 떨어졌을 때는 아주 좋은 종목군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즉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지수가 내려갈 때 뭘 째려보고 뭘 살지 고민하고, 올라오면 뭘 팔아서 현금화하고를 반복해서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자, 친환경 유럽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 관련 비상 대책 회의를 진행한다라고 하죠. 이러한 부분이 기후위기 모멘텀으로 지속 작용을 하면서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현대에너, 친환경 섹터 오늘 굉장히 셌고요. 2차전지 장중에 포스코케미칼이 갑작스럽게 급등한 요인은 바로 LG에너지솔루션과 혼다가 미에 합작사 설립을 한다라는 이슈가 작용이 되면서 아마 포스코케미칼과 LG에너지솔루션이 동반해서 급등을 한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밸류체인 내에 있는 종목군들 같이 올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올랐고, 폐배터리는 EU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죠. 아마 연내 2030년까지 이 리사이클링
이 정책을 2025년도로 앞당기는 정책, 그리고 지속가능 에너지원이라는 리포트의 영향도 일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 간단하게 뭐 요약을 하면 화석연료는 쓰면 기화돼 버리는 연료인데, 이 2차 전지는 쓰고 버린 거를 리사이클링해서 재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다라는 내용으로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오늘 기관과 외국인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 대비 강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따 차트를 보면서 좀 하면 될 것 같고, 원전은 워낙 모멘텀이 많은지라 빠졌을 때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셀바이오, 저는 이 종목에 부정적으로 뷰를 가지고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올라가도 재료가 소멸될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는 게 저는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조심하면서 보자. 자, 오늘 보면 여러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부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수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고요. 거래대금도 사실 많이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요즘 시장이 조금 답답한 흐름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비중 조절 잘 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수를 먼저 볼게요. 일단 해외 지수 보면 이게 나스닥 선물이죠. 나스닥 선물, 금요일날 나스닥 선물을 보면은 이제 뭐 약보합권 출발을 해서 장중한 때 마이너스 4.5%, 종가는 마이너스 4%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1.7%니까 대충 봤을 때 6%가 빠졌단 말이에요. 6%가 빠졌으면 국내 증시는 당연히 좀 더 밀리는 게 저는 정상적인 흐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좀 강했던 것 같아요. 통상 시가 베팅 개념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게 있죠. 이 의미 있는 구간을 박스를 돌파하는, 박스를 돌파하는 이 아일랜드 갭이 발생했을 때는 사실은 시가 베팅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그런 식의 이제 돌파 갭 성격의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때 만들어진 강한 저항대 구간들, 그리고 직전 이 자리에 대한, 어찌 보면 상승으로 따지면 이 구간을 지지하고 버텨버렸기 때문에 내일 이 자리로 다시 회개를 해준다면야 정상적인 추세로 돌아가지만, 그렇지 않다면 N자 하락 파동이 지수적으로도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수단을 밴드를 아래로 잡고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는 이런 상태에서 하락의 강도와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큰 틀에서 보면 다중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갖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돼준다면은 베스트인 그림이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시장에서 확인된 게 이 자리를 깨고 내려와야 될 근거는 많이 부족해 보이고요. 그만한 매크로적인 변화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우려는 필요 없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삼성전자부터 하나하나 좀 볼게요. 자, 삼성전자 굉장히 약하죠. 지금 시장 주도하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이 명확히 길이 다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시장 대비 강하고 수급도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올라오려는 탄성이 굉장히 강한 거고요. 반대로 삼성전자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내구재 성격의 엮이기 때문에 IT 반도체가 매우 힘들다, 눈에 보이게 힘들다. 그래서 이쪽은 단기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주고, 일단 LG에너지솔루션 오늘도 좀 강한데요. 뭐 저는 이제 매매를 안 하고 기준으로 삼고만 있기 때문에 좀 강하게 잘 가고 있다. 결국은 돌파를 시킬 걸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보다도 좀 횡보하면서 뭐 좀 지켜보는 쪽으로 보고요. 2차 전지 이어서 볼게요. 포스코 케미칼. 오늘 장중 이 친구도 낙폭을 키우면서 급락 출발을 했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또 들어올리면서 저가 대비해서는 무려 또 7%나 7%인가요? 무려 7%가 넘게 또 10조 이상 종목을 좀 끌어올렸습니다. 즉 시장 대비해서 매우 강했다라는 거고요. 매우 강했다라는 거고, 사실 마이너스권에서 들어가서 플러스권 매도 전략으로 계속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밀리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밀리지를 않아서 접근 자체가 조금 어렵고요.
오늘 세비캠 그 다음에 성일하이텍이 매우 강하게 좀 움직였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좀 더 밀리면 좋은 자리에서 밀리지 않아서 매수하기는 아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시가 마이너스 6% 급락이었는데 이 6% 급락에 바로 시가부터 들어갔을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았고요. 시가부터 들어왔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 같다 생각 정도 드네요. 그래서 오늘 폐배터리 관련주가 굉장히 좋았고, 지금의 이러한 지지 구간들 잘 기억해 놨다가 밀렸을 때 이 하단에서 공략하는 전략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매우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좀 공략하기는 굉장히 지금은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지금 좀 까다로운 것 같고요. 먹을 폭보다는 단기 성향이 좀 강해질 수밖에 없는 자리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자, 에코프로 폐배터리 관련 그 다음에 양극재 관련된 종목인데, 일단 원하는 구간 언저리까지는 좀 내려와 줬습니다. 원하는 구간 언저리까지 좀 내려왔는데, 일단 지수 영향을 받는 대형주기 때문에 좀 더 밀리게 된다면, 네, 그리고 이러한 자리 지지가 확인되면 네, 매수로 대응하시면 저는 될 것 같네요. 어차피 다 간다라는 관점에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네, 그렇다면 많이 밀릴 때 보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 금양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센데, 이거는 굉장히 투기적인 종목 중에 하나고요. 지금 신고가를 거의 또 돌파를 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오늘 종가가 마감이 됐죠. 시장 대비 매우 강해서 내일장 이 종목은 돌파가 나오는지 아예 뚫으면 다시금 신고가기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의 개념보다는 매매의 개념으로 봐야 될 종목이다 생각이 드네요. 자,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도 뭐 시가 개파락 이후에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보면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이 하나솔루션, 현대, 에너지솔루션 등 이 친환경 섹터 시장 대비 매우 셌다. 매우 시장 대비해서 뭐 빠진 게 또 없이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가 급락을 하거나 시장이 약할 때 이런 친환경 섹터, 그 다음에 2차전지 섹터 쪽은 계속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죠.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더 밀리면 좋겠다 싶은데, 이런 종목군들도 수급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멈추지를 않아서 의미 있는 자리 오면 네, 매수로 계속 대응을 하고 보유자는 끌고 가면서 비중을 윗단에서는 줄이고 아랫단에서는 늘리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두산도 세고, 한정기술도 마찬가지인데 두산보다는 사실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약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정기술은 여기 장기평선을 일단 지지를 해줬다 라는 것 자체가 이 자리에서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정기술은 좀 더 밀리면은 매수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전은 일단 SMR 관련해서는 조강 IRI가 독보적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대장자리로 대장주로 보면 될 것 같고, 어제의 이 악성 매물대를 내일장 뚫어낼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시가가 강했을 때 돌파 이후에 눌림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 아래 구간에서는 매수의 영역으로 보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진, 오르비텍 같은 이 방패장 관련된 고준위 방패장 관련된 종목군들은 결국은 유럽의 이 텍소노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시설이 완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안 갈 수가 없는 수의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많이 밀리게 돼서 뭐 이런 아래 구간이 내려와 버린다 하면 분할로 사도 저는 충분히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밀리면 매수 영역을 잘 잡고 대응하시면 무난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전 쪽 하락시 매수 관점을 계속 펼쳐놓고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방산이 굉장히 셌는데 일단 현대로템 여전히 세고, 근데 이 구간 네 시가부터 들어가기는 굉장히 좀 머뭇거렸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재료가 다 나와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요. 추세가 좋은데 전부 다 보유자 영역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 밖에 이제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죠. 박셀바이오. 일단 오늘 저도 장중에는 거의 보지 않다가 이제 장 막판에 투매가 떨어질 때 회원님들한테 이제 67,000원 구간 매수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요. 짧게라도 먹을 폭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려서 일단 그 구간에서 좀 들어가서 좀 짧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냥 67,000원에 들어가서 69,500원에 짧게 매도하고 한 2.5% 정도 이 낙폭과대 개념에서 좀 봤었는데요. 의미 있는 자리까지 한 번에 밀어버려서 짧게 좀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오늘 좀 봤던 거는 거의 손절 하나 했던 거 제외하면 네, 거의 다 잡주들 위주에서 매매를 좀 했었고요. 주로 하면 좀 모아가다가 시가가 더 빠지면 예를 들어서 시가 개파락이 뭐 이런 21선 근처까지 내려온다면 1대1 혹은 2대1 추가 매수로, 아니면 시가가 많이 빠지지 않으면 손절로 대응하려고 했었는데 시가가 얼마 안 빠져서 그냥 손절로 좀 대응을 했었고요. 오늘 금비라는 종목을 좀 매매를 했었는데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좀 짧게 매매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서 돌파로 봐야 되는데 제가 주말에 유럽의 유리 관련해서 관련 종목이 하나 있다라는 거를 카페에 올려놨었는데 그 관점에서 좀 봤던 것 같고요. 어제 상한가를 갔던 한미글로벌이 있죠. 한미글로벌은 이 구간에서 들어가서 반 팔고 추가 매수해서 나머지는 전략 매도를 좀 하고 나왔는데, 사실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단기과열 예고 공시가 뜨는 바람에 아마 한미글로벌이 가지 못해서 유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시간에 좀 더 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내일이 이 네옴시티 관련한 재료의 단기 소멸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주는 내일 필히 저는 연속성이 좀 부족할 거다라는 생각에서 매도를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얘도 상한가 구간에서 돌파 눌림 해서 매매를 좀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좀 보고 그 다음에 뭐 대한전선 일부 매매를 했는데 중간중간에 매수를 하고 반 팔고 추가 매수하고 나머지 다 팔아서 네, 대한전선 정도까지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오늘 의미 있는 매매 종목이 많이 없어서 보면은 거의 잡주 당일 이슈 특징주들 관련해서 매매만 몇 개 했고, 에이루트 이런 종목 안에서만 매매를 좀 하고 마무리를 졌던 것 같아요. 사실 원전이라든지 이 친환경 관련 섹터들, 지수 영향력이 있는 섹터들이 시가가 좀 더 밀려줬다면 바로 시가 베팅을 해도 되는 자리였는데 그런 부분이 오늘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아무래도 이번 주까지는 지수의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종목군들 원하는 가격대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서 매매하는 전략으로 이번 주를 좀 보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정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